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사장님이 예쁜 얼굴이 흐리게 보여요. 네. 응? 이게 컴퓨터 이거 켜는데 사진 좀 네.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음. 김영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다 모범생들이신지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 김성희 사장님 맞으신가요? 뒤에 이름이 끝자리는 안 보이네. 뜻만 보이네. 반갑습니다. 유은실 국장님, 윤태남 사장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유옥경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면을 다 켜고 우리가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안녕. 하루 안녕. 하루 뭐야? 하루 누구야? 하루. 하루 누구야? 한 번만 보여줘. 그러네. 공할머니야, 공할머니. 하루 안녕. 아우, 하루 많이 컸네. 하루 너 오늘 주말하려고 나왔어? 자기도 얼굴 좀 내달래.
엄마 아빠만 봤어. 아이고, 잘생긴 하루니. 아빠만 봤어. 이따가 하루 안녕. 하루 봤어? 에이, 하루 좋아요. 하루 아빠 안녕. 안녕하세요, 하루 아빠. 안녕하세요. 은근히. 엄마 하루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만. 하루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아니구나. 누구예요? 봉자님. 아, 국장님. 안녕. 국장님. 봉자님 안녕. 됐다. 시간이 9시 5분이네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은 화면을 켜고 들어오셨네요. 네, 그럼 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기초교육 미팅 진행을 맡은 박연주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제재가 거의 풀렸습니다. 또 날씨도 활동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애터미 사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두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방법,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젊은 리더 이상수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의 꿈돌이 샤론 로즈 마스터 이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의 8단계 1번, 2번 하는 날이죠. 네, PPT를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오토 판매사라는 그 방향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또 사업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총 8가지의 순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번, 2번은 일에 대한 업무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내면적으로 내 마음에서 정리를 하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말씀드릴 내용도 좀 많아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단, 결의, 행동, 목표, 업무일지에 대해서 순서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먼저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이제 MBO라고 하거든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줄여서 MBO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애터미 빅 비즈니스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MBO라는 건요, 목표에 의한 관리 또는 목표 경영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사전적 용어가 따로 있어요. 자,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관련시켜서 목표 달성이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관리 방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팀 목표 결합해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MBO라는 것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냐면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라든지
혹은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죠. 그런 기업에서 안 쓰는 회사가 거의 없이 다 쓰고 있는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분기별로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더욱 큰 장기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분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 뭐 성장을 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더 작은 목표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목표를 설정하고 점점점 쪼개어지면서 더 디테일한 목표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기술,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가면서 좀 더 자세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거기만 기업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애터미를 하시는 것과 그냥 아주 작은 그냥 장사 혹은 작은 영업 이쪽으로 판단하고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과는 같은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애터미가 아니라는 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업을 얼마나 큰 사업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첫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서 큰 목표를 먼저 세워볼게요. 인생 시나리오라고 해서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성공한다면 내 정말 잘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수련원 같은 곳에 가면은 이제 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우리 창업자께서 이렇게 따오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먼저 생각하고 내 꿈을 적는다면은 집, 뭐 차, 또 부모님에게 할 효도, 또 자녀 교육, 뭐 미혼자들의 결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한계를 두지 말고요. 살고 싶은 그런 목표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거. 가장 간절한 거. 자,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라이프 플랜과 직급 달성 플랜을 작성하는 구간이 있어요. 따로 스폰서님께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물어보셔도 되고 꼭 여기서 안 하시고 보통은 다들 종이에 하죠. 공책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직급 달성 플랜도 저는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하기도 했는데요. 인생 시나리오에서는 6, 영, 혼, 환경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것을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공헌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작성 혹시 안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다.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꼭 한번 스폰서님께 말씀하셔가지고 꼭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스폰서님들도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를 꼭 제대로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6 잘 살며 여기 보시면요 다 재물적인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부분,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요, 현금 뭐 이런 것들, 내 육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혼이라는 부분은 배움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 여가, 뭐 취미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 1년에 몇 번을 가느냐, 뭐 해외여행은 몇 번을 가느냐, 누구와 가느냐 이런 것들 이제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1년 동안 대충 봤을 때 여행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여행이라는 부분을 인생 시나리오에 적는다고 한다면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은 감히 적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정말 가고 싶은 데를 적어 보신다면 뭐 북극부터 시작해서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남아메리카 오만 데 다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 값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 먼저 적어 보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자, 그리고 부모님에게 뭐 어떤 효도를 하고 싶은지, 뭐 월 생활비를 얼마 드리고 싶은지, 또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는 제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얼마의 현금을 이제 모아놨다가 줄 건지에 대한 목표도 있고요. 저는 집과 차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이런 부분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가질 것인지 생각해 보면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 혹은 나중에 뭐 차를 사주겠다 이런 생각 부모님들이랑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사주고 싶잖아요. 예쁜 자녀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목돈 한꺼번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자녀의 계좌에다가 얼마씩 입금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월 지출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는 언제 그것을 달성할지에 대한 기간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총 지출 비용 그리고 월 지출 비용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기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 어디에 살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 적어보면 집이 몇 억짜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죠. 네이버 부동산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돈을 꽤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런 부분을 다시 작성하면 능숙하게 잘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걸 작성할 때 좀 낯설기도 하고 작성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간절한 게 잘 없더라고요. 간절한 게. 그런데 저는 여행 그 당시에 사업 초기 때는 여행에 대해서 별로 간절하지 않았어요. 적긴 적었는데 간절하지 않았고 취미 없어도 됐어요. 그리고 여가 시간 크게 뭐 없어도 크게 상관없었어요. 뭐 그거 없다고 해서 엄청 큰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차도 별로 안 좋아도 되고 집도 막 그렇게 좋은 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제 인생 시나리오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저의 결혼 계획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사업 초기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부모님의 노후인데 그 당시에 부모님들의 건강이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크게 아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노동을 하기에 점점 몸이 불편해지면서 앞으로 길어도 5년 정도까지밖에는 일을 못하겠다. 그 안에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과제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고민을 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선 같은 거 보고 이러면요. 그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지 여부가 스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스펙이 다운되는 그런 이제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안타깝지만 그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평범하고 다 평범한데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그 월급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비중이 커버리는 거죠. 매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끔 뭐 생신 때 용돈 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월 생활비를 지출한다는 개념. 이게 이제 결혼을 막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 한 명도 없냐면 그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노후가 가장 중요했고 정말 간절한 거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뭐 인생 시나리오 아무리 적으라고 해도 별로 막 간절한 게 안 떠오르는 걸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우리 훌륭한 지금 사장님들 사업 진행하는 거 봤을 때 동기부여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런 걸 들어봤을 때요. 다 연금성, 상속
이게 간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살펴보면 자녀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은 마음.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데 오토 판매사, 연금성 소득 이 코드라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후 보장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좀 짐이 안 되고 싶은 마음. 그게 가장 간절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동기부여를 다른 곳에서 찾고요. 노후 준비 때문에 막 악착같이 하시는 분들 아직 잘 못 봤어요. 다른 곳에 동기부여도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수준 가지고는 조금 여가 생활하기 힘들고, 그래서 뭐 사회생활도 더 하고 싶고, 은퇴 아직 하기 싫고, 근데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허락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움직이려면 뭔가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목표가 없이 움직여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다 보면요, 처음 해보는 일이죠. 애터미 이전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 성공해 본 적 없잖아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그 오해를 풀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고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참 고난과 역경이 지속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고요. 아이 때려 치워볼란다 이러는 사람들은 별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또 많습니까, 사실상. 저는 정말 상처받는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회사 다니는 선배들 들어보면 정말 별의별 진짜 갑질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서도 진흙탕이에요. 뒹굴어야 돼요. 정말 힘들게. 그걸 30년, 40년 하면서 노후 준비를 이끌어내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고생하는 거라면 애터미에서는 엄청나게 큰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월 1,000만 원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월 1,000만 원. 한 2, 300 쓰고 7, 800 저축하면 10년 안에 부자 됩니다. 정말로. 월 2,000, 3,000 꼭 돼야지만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뭐 1,000만 원의 반틈, 500만 원도 충분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게 연금성으로 나오고 이 아이디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자녀는 꼭 돈 버는 일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요. 정말 돈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 안 걸려도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할 상속도 가능하고요. 정말 많은 매력이 있죠. 자, 간절함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이 인생 시나리오 매번 적었었지만 정말 잘 되고 나서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보이기 전에는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간절한 게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사장님들도 사장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간절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또 설명하면 되게 기니까 일단 박한길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수 시청하시고 노트해가면서 적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한번 콕 집어가지고요, 10분 설명할 시간 줄 테니까 그 1시간짜리 강의를 10분 만에 요약해보세요 하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 강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 못하는 거는 안 본 거와 같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걸 메모하시면서 현관패 쳐가면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걸 보셔야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고 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인생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었다면 사업 안에서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장기 목표가 있죠. 그리고 중기 목표, 단기 목표가 있습니다. 자, 장기 목표는 여러 가지 목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자면요. 리더스 클럽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더스 클럽은 연봉 1억의 클럽이죠. 거기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3년 안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꼭 가지시고 목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스 클럽이 한 달에 880만 원 정도가 되면 연봉 1억이 되겠죠. 12달이니까. 그러면 888만 원이라는 수익을 애터미에서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 사이즈가 돼야 되며 어느 정도의 직급에 도달해야 되고 매출은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리더스 클럽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스폰서님 중에서 우리 박하는 부부장님께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딱 나옵니다. 명목 직급 최소 국장 직급 돼야 되고요. 그리고 팀장 유지가 전후반기가 되면서 동시에 후원 수당이 150대 150 이상 한 달 내내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리더스 클럽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끔 이제 국장 유지를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 888만 원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0대 150만 PB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정도의 볼륨. 이게 좀 더 상세한 목표죠. 이것을 3년 안에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2년 6개월이죠. 리더스 클럽이라는 거는 6개월 단위로 수익을 나눠서 이제 1개월에서 6개월, 이 6개월 동안 5천만 원이라는 기록이 이제 전산에 남으면요. 본사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150대 150을 안는 팀장 유지 이상, 국장 유지도 가끔 하는 이 정도의 조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2년 6개월 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기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 중기 목표를 오토 판매사를 언제 달성하는지의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오토 판매사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좀 더 이제 이 사업적인 목표로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만에 250만 PB, 250만 PB가 달성되는 판매사, 이것이 오토 판매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열흘 안에는 달성되는 판매사. 딱 맞추는 것은 오토 판매사가 아니에요. 아직 도전 중이고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 중인 상황이고요. 오토 판매사라는 것은 일주일 안에 달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목표가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장기 목표와 중기 목표가 나왔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장기 목표를 막 5년, 10년 막 이렇게 잡는 분 계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똑똑해서 그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길게 잡을수록 단기 목표가 약해지죠. 그것은 일이 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그냥 할 만하게 일하겠다. 여유 있을 때 알리고 기회 되면 알리고 그냥 쉬엄쉬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목표를 늦추는 거예요. 돈 빨리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축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늦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목표를 터무니없이 늦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물이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있고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물방울이 너무 천천히 떨어지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정 속도 이상 속도를 내야 돼요. 너무 느리게 가겠다고 하면요, 잃어가는 고객도 있고요, 새로 생기는 고객도 있죠. 계속 제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동안 미친 듯이 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요. 이것을 열정이라고 하고요, 불광불급이라고 합니다. 미쳐야 미칩니다. 미친 사람이 돼야
목표에 미칠 수가 있어요. 이걸 불광불급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런 기간이 있어야 돼요. 막 3년, 5년 계속 미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근데 적어도 오토 판매사가 되는까지 한 1년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목표를 제가 리더스 클럽을 3년 만에 달성되는 그 목표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토 판매사 1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목표는 뭐냐? 이번 분기 당장 보름 동안의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딴 거 덜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 목표입니다. 매출 목표와 직급 목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회사 기업들 보면요, 다음 직급, 다른 기업들 보면요, 다음 분기 매출 뭐 몇 퍼센트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공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해요. 그 목표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으면 그 회사 주식이 폭락해 버립니다. 성장을 안 하겠구나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말하니까요. 그런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을 못하면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일반 기업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개개인이지만 우리도 기업이에요. 그러면 목표를 설정했는데 단기 목표를 이뤄내지 않는다면 우리 개인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혹은 다음 분기에 어떤 직급을 달성할 것인지, 혹은 다음 분기에 어떤 직급을 달성할 것인지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냥 될 대로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은 돈이 될 수 없어요. 애터미 인구 중에서 약 8% 정도는 취미생활로 하십니다. 그분들 애터미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성공한다면요, 이 사업은 오히려 안 되는 사업이에요. 다 성공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만, 그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성공해야지 그게 사업이 됩니다. 시장이 한 번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들어간 사람이 생겨야 지속할 사람이 자꾸 사람을 유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대한민국 끝나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취미생활로 하면 안 되고 사업으로 해야 된다. 사업은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직급 목표가 아니신 분들은요, 분기마다 매출 목표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 매출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활동했다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60만 PB를 알리겠다, 도전하겠다. 그러면 60만 PB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은 최소한의 성공하기 위한 활동량을 채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활동량이에요. 90만 PB 도전하면 더 좋겠지만 90만 PB 도전할 거면 그냥 판매사 도전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60만 PB 도전 아니면 판매사 도전입니다. 이제는 세미 판매사가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분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할 만한 목표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빡세게 잡은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할 만하게 잡으셨다면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되게 좀 달성하기 어렵게 잡는 것이 목표고, 그 목표를 혹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목표 아예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유리합니다. 성공하기에.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단기 목표가 나왔다면 이제 1회 목표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분들은 인생 시나리오 모르겠고 장기 목표 모르겠고 나는 오로지 열심히 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결합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소비자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인생 시나리오 잘 쓰고요, 막 장기 목표 잘 썼는데 하루하루가 별로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인생 시나리오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일 목표는요,
오늘 해내야 될 행동 목표입니다. 행동 목표. 행동 목표란 건 뭐냐면요. 내가 몇 명을 만나겠다. 자, 여기서 몇 명을 만나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죠. 내가 하기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죠. 10명을 만나는 거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만나냐 안 만나냐 차이지. 10명을 다 만나는데 10번 다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번을 안 만난 게 문제예요. 자, 오늘 후속 관리 30명을 스마트폰으로 30명 정도 후속 관리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성공할 수 있어요. 단지 후속 관리를 했는데 결국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30명에게 후속 관리 안 했는 게 문제예요. 자, 화장품 들고 다니면서 30명에게 손등에 발라주고 향기를 맡아보게 하겠다. 발림성을 느끼게 하겠다. 자,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 행동 목표예요. 중요한 행동 목표. 자, 먹였는데 구매 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해봐도 안 되는 경우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30명의 손등에 안 발라준 게 문제라는 거예요. 3-4명도 안 발라준 게 문제예요. 자, 비타민C 해모임 들고 다니면서 맛보여주겠다. 맛보여주는 거 실패할까요? 설마? 사람 주겠다는 걸 거절할까요? 주는 거 자체를. 자, 주는데 그걸 받아먹고 회원가입 안 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이해해요. 근데 안 먹인 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행동 목표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동 목표. 결과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액션을 취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결과가 없어도 발전합니다. 계속 결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제가 약 한 달 가까이, 한 20일 가까이 정말 지독하게 결과가 없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고객이 나오고 회원가입하실 분이 나오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험들이 몸에 부딪히고 굳은 살이 생기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잘하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 목표입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마지막 한 명을 만나는 것을 달성을 못해서 친구 집 놀이터 앞에서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찬이슬 맞으면서 앉아있다가 고민의 끝에 그냥 말만 던지고 그냥 들어가야겠다 집에.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집에 못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걸 생각했어요. 자, 이런 목표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터치 안 하고요. 제 스폰서님들 중에서 오늘 뭐 이거 안 했다고 뭐 회초리 드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죠? 각자에게 가장 간절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판매사 직급 달성 혹은 팀장 직급 달성 이런 것들이 몇 분기 할 것인지 개인 목표를 정하시고요. 그것을 팀 목표로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사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5월 전반기에 판매사를 가겠다 했어요. 근데 가고 싶다고 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조직 전체가 팀워크가 맞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됩니다. 그랬을 때 스폰서께서 우리 4월 후반기 때 가자. 보름만 땡기자. 그러면 보름 못 땡길까요? 누구는 보름 늦추라고 하고 누구는 보름 땡기라고 하면요. 조직의 팀 직급 목표가 딱 탄생이 됩니다. 누구는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겠죠. 보름을 땡기니까. 누구는 보름을 늦춥니다. 늦추는 게 더 손해예요. 하지만 늦추는 동안 PV 목표를 설정하셔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PV 목표 설정해서 1일 목표 달성하면서 보름을 보내고 보름 뒤에 좀 더 탄탄하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팀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절대로 그냥 계획 없이 이거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업은요, 사업자끼리 하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지금 사업자가 돼야 돼요. 사업자 마인드가 돼야 되고요. 여기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머니들 참 많죠. 그런데 그분이 사업 처음에는 아주머니였지만 성공하고 나서 아주머니 그 상태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여 사장님,
기업가로 변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한 거죠. 아주머니 채로 계속 성공할 수 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은.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인생 시나리오는 이렇게 네모 칸에 내가 원하는 이상향, 절대 목표 이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뭐 1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싶은데 지금 현재 2천만 원짜리 차다. 그럼 여기 눈금이 있는데 그 눈금 중에서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효도는 지금 10점 만점 중에서 가만 보니까 내가 1점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분은 내가 빵점 하고 있구나. 자연보호 내 마이너스 1점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점들을 모으면은 이게 바퀴가 되거든요. 근데 막 조그만 바퀴가 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바퀴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동그랗게 확장하고 펼쳐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썼던 거, 그 다음에 1년 뒤에 썼던 거, 그래서 10년 뒤에 썼던 거, 이것들을 모아보면요. 이 안쪽에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수레바퀴가 점점 커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 내가 뭐 모진, 풍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것은 이제 직급 달성 플랜. 요거는 어떤 분들은 월별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분기별로 적는 분이 있는데, 저는 분기별로 적거든요. 이번 분기에 뭐를 달성하고, 뭐 또 건너뛰어서 다음 분기에 또 뭐를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칸에는요, 적어도 오토 판매사가 기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일에서 15일, 그 다음에 16일에서 말일, 어떤 도전을 할 것인지 미리 적어보세요. 예시로 드리자면요, 뭐 첫 번째 분기에는 판매사를 도전했어요. 그 다음 분기 60만 PB 도전하고, 그 다음 분기 세임 판매사 도전한 다음에 또 60만 PB 도전한 다음에 그 다음 판매사 도전,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적는 거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는 거라기보다는 이 계획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스폰서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 계획이 이러하다고 하면서 팀 목표에 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무계획 상황에서 스폰서가 팀 계획에 넣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산하에 센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장님들의 파트너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 센터를 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무슨 후원을 해줄까요?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강의밖에 없어요. 뭘 도와줄 건데요? 멀리 있는데, 그죠? 그러면 강의를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강의를 하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께서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요, 이미 애터미 안에서 웬만한 경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이 강의라는 이 낯선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금 제품 강의가 지금 없잖아요. 이 제품 강의를 하실 분이 지금 나와줘야 돼요. 근데 뭐 나는 나중에 좀 성공하고 모습이 좀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겠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꼭 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고 나서 막 그리고 막 실수투성이, 이거보다는요, 실수를 당연하게 할 시점에 실수를 하는 게 보기 좋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가면서 이제 국장 정도 됐을 때 능숙한 모습 얼마나 어울립니까? 그래서 처음에 차츰차츰 해야 됩니다. 가장 시작은 뭐냐면 스피치. 오늘 또 강의 끝나고 우리 연조 팀장님께서 스피치를 또 진행 조금 하시겠죠. 거기서 스피치는 경쟁입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2명 혹은 많아도 3명밖에 못 타요. 근데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개인적인 이런 목표에 누군가를 후원하는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원으로만 조직을 키울 수 있거든요. 후원이 가능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시작이 스피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회사 기초 사업 설명, 그리고 제품 강의, 좀 더 어려운 게 보상 플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수학적으로 좀 비상해서 보상 플랜 설명 더 잘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보상 플랜부터 먼저 해도 괜찮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화면이고요. 캡처하실 분은 캡처하셔도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 시나리오를 간절하게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자주 머무르는 곳에, 예를 들면 뭐 주방 앞에, 뭐 침대 천장 위에, 뭐 집에 나가는 대문, 자동차 유리 이런 곳에 포스트잇이나 메모장 같은 거에다가요, 나의 인생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간절한 것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보이게 붙여놓으시고 계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계속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절대로 사람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반드시 잊어버리고요. 웬만하면 하루 안에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웬만하면 반나절 안에 잊어버리거든요. 하루 지나가 버리면 완전 까먹어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는 게 기억하기 좋고, 그것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루고 싶은 욕구가 식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한 게 없다면 찾으셔야 돼요. 정말 간절한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가족 안에 있을 거예요. 가족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해줄 게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뭐 시간이 뭐 많다면요, 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는 직업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을 이제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는 없는데 또 노동할 인구는 또 없습니다.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로봇의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거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젊은 친구들은 정말 그 필요한 고급 인력 제외하고는요,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하고 싶은 뭐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몰리게 되면은 뭐 더 이렇게 하대에도요 할 사람 많아져요. 그럼 지금은 좀 대우해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하대하는 거예요. 돈을 더 적게 줘도 할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돈 버는 부분 쪽으로는 약간 헤쳐나갈 부분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교토삼굴이라고 이제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을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혹 괜찮다고 하더라도요, 생활이. 자, 목표가 없다면요, 사랑이 없는 거고요. 목표를 적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간절한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목표를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이제 간절한 게 아닌데, 이 핑계 대는 건요, 여기 핑계가 없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핑계 된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은 거다. 그냥 답은 한 가지로 도출됩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결단 결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결단 결의는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있고, 특히 최종 목표인 1일 목표, 1일 행동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 결단 결의지, 그냥 애터미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게 결단 결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오늘부터 애터미 해야지, 결단 결의, 이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학교를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뛰어드는 게 결단 결의가 아니라고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3년 안에 리더스 클럽이고 그걸 달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봤더니 오늘 좀 만만치 않은 활동량이 나에게 주어져 있더라. 그러면 이 만만치 않은 활동량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학교 다녀가지고는 이 활동량을 다 못 채우겠더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단결이지. 애터미 할래요. 나 뭐 기존에 하던 회사 때려치고 애터미 할래요. 때려치는 게 대수가 아니고 해야 되는 최소한의 활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조건을 갖춰 나가는 거. 이게 결단결입니다.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좀 누구는 환경이 안 좋고 누구는 시간이 없고 누구는 인맥이 없고 다 달라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게 있는데요. 대가지불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애터미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나요? 자, 시간을 지불하고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의 값어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정말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이렇게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가 있어요. 시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친정부모님, 남편 그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겠냐 하고 막 잔소리가 막 끊이지 않겠죠. 주변 사람들도 막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말들도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맡겨놓고 애터미에 몰입하겠다고 생각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해서 내 말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내가 빨리 성공해서 가정을 정말 윤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면 그게 왜 틀린 말입니까? 그게 왜 미친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오지랖하라고 하죠. 괜히 막 오지랖 뿌리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딸려가면요. 딸려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그 사람들 다 딸려가면 안 되고요. 내가 분명하게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기를, 갓난아기 그 얼마나 예뻐요. 그 아기를 맡겨놓고 애터미를 하러 나오는 사람이 건성건성할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의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대가 지불한 거 없이 그냥 원래 시간이 널널하고 원래 그냥 막 5분 늦게 일어나고 안 씻고 그냥 막 동네 다니고 이러다가 애터미 한다 그러면 시간 좀 이렇게 날려 먹어도 원래 내 시간이 조금 좀 값어치가 좀 떨어졌잖아요. 요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이걸 사업을 한다? 여건이 훨씬 안 좋지만 간절한 사람이 성공해버립니다. 대가 지불을 크게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대가 지불이 뭐냐면 경북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전면 장학금 받고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 1년 남았는데 그걸 자퇴하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만둘 생각,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해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막혀버렸어요. 대가 지불을요, 제가 만약에 적게 했다면 아마 하루 이틀 차에 저 진짜 그만두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대가 지불을 크게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을 뭘 했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이라는 이 성격이요, 상당히 많은 대가 지불을 원래부터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을 여기 쓸 걸 저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곤란한 게 뭐냐면 애터미 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사업자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작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혹은 구멍가게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가 지불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정말 투입한 건 진짜 조금인데
얻고자 하는 결과가 너무 커요. 괴리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쳐버려요. 투입한 그 많은 사람들이요, 기대를 해야 되지. 그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건데, 애터미 안에서 이게 상식이 안 먹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조금 노력하고 큰 걸 결과를 얻기 바라고. 자, 그래서 대가집을 하기로 그냥 마음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가서 일당 한 25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당 25만 원을 받는 거를 포기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애터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만큼 정도의 값어치를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을 주도해야 됩니다. 딸려가면 안 돼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빠와 아들, 이런 옛날에 고전 동화가 있거든요. 이소보가 아니라고 그걸 뭐라고 하죠? 옛날 이야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당나귀를 타고 가야 되지 왜 저거를 끌고 가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당나귀를 탔죠. 그런데 왜 저거를 아빠가 타고 가느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래서 또 아빠가 내리고 자식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가니까 또 사람들이 저 배은망덕하고 저 불효자식이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지가 타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삿대질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 막 몽댕이에다가 묶어가지고 아빠랑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가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당나귀를 메고 간다고 무식한 놈들 이러면서 또 욕을 하죠. 사람들 말을 일일이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내 인생에서 전혀 안 중요합니다. 애터미 하면서 지혜롭게 주변을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외국 성공자, 외국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참 놀랍게 여기는 게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사람, 내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쓴다는 거죠. 그 선진적인 나라에서는 대부분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지, 가족은 내팽개쳐 놓고 막 다른 사람과 인맥 쌓기 위해서 쓸데없는 술자리 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지가 않대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다른 나라에서는. 자, 그리고 애터미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가 고되고 슬프고 막 힘든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거 죽는 거보다는 오늘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죽는다는 것보다는. 가장으로서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요, 차라리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가족 위해서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어다 주는 그런 삶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해도요, 살아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전만 하고 정말 이견만 내면요, 정말 행복한 삶,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면은 이거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힘든 일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 그냥 죽을래? 아니면 내일 또 오늘 같은 하루를 살래?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하루를 내일 또 살고 그 다음날 또 살고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자 노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뭐 2시에 누구를 만났고 3시에 누구를 만났고 4시에 누구를 만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일지를 적으셔야 돼요. 이거는 특별한 무슨
규칙과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틀이 없습니다. 업무일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뿐이지 뭘 해야 되는지는 그냥 대충 설명만 들어도 알잖아요.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적으시는 거예요. 애터미에 관련된 것. 애터미에 막 관련 없는 것까지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다른 노트에 하시면 되고요. 애터미에 관련된 노트를 적으시는 거예요. 3시에 누굴 만났고, 뭐 5시에 무슨 강의를 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몇 시 동안은 뭐 전화로 누구를 후속 관리했고, 누구누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한 방액을 이제 저 사람한테 머리에 숱이 없으니까 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지만 바쁘게 다니다 보면 저 사람한테 뿌려줬다라고 지금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하게 해버리는 나머지 뿌려줘야지 했는데 그때 뿌려줬나?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뿌려줬는데 뿌려줬는데 또 가가지고 저 이런 게 있는데요, 머리 좀 뿌려드릴게요 이러면 그때 뿌려줬잖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후속 관리를 위해서도 업무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적어야 화장품이 떨어져 갈 때쯤 전화를 또 드릴 수가 있고요. 해모임을 다 먹어갈 때쯤 또 전화를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각 건강기능식품마다 뭐를 전달했느냐 하면 또 그걸 먹고 있는지 또 전화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걸 안 적어 놓으면 그분이 오스팔메토를 사갔어. 근데 그걸 매일매일 먹어야지, 개인적으로 2알씩 먹어야 좋다고 보거든요. 매일매일 먹어야 효과를 분명히 볼 텐데, 그래야 소개가 나오고 또 그분이 또 애터미를 더 좋아할 텐데, 안 먹고 있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소팔메토 오늘 또 잘 챙겨 드셨죠? 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한 전화가 필요해요. 근데 오소팔메토를 팔았는지 뭐 소프라켄을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업무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업무일지를 보고 스폰서가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생겨요. 완전 처음에는요, 스폰서가 돈 되는 일이라고 같이 하자고 하죠. 그렇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파트너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성공해낸 사람, 그리고 혹은 나를 후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이 필요해요. 어필 안 해도 막 도와주겠다고 막 사람들이 손을 내미니까 자기 PR이 지금 막 이렇게 없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스폰서한테. 스폰서는 가지가요, 2가지에서 4가지가 되고 8가지가 되고 막 퍼지기 때문에 그 많은 수십 가지의 줄기 중에서 한 군데만 온팽이가 나오면 스폰서는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뭐 연락도 없고 아무런 뭐 그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없는데 뭐 후원 놔달라고 해요. 스폰서 시간이 금이잖아요. 오라 하면은 가야 되겠죠, 스폰서가. 그런데 너무나도 그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후원을 가게 되면 스폰서도 후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일지를 통해서 나의 지금 사업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폰서에게 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점검이 아주 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상황은 성공을 못할 사람인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노트 넘겨보면 알아요. 이 정도 해놓고 성공을 바라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채워나가면 내일 또 이만큼 채워야지. 이 사람이 뿌듯함이 있잖아요. 달성했을 때 이 뿌듯함이 있고, 막 잘하기 시작하면 더 잘하고 싶은 막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거 기록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꼭 필요하고요. 이 1일 목표는요, 자기 전날 밤 작성하고 주무셔야 돼요. 자기 전에 꼭 다음날 목표를 적고 주무셔야 됩니다. 오늘 목표 오늘 적으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적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감성적이고 이성적일 때가 있잖아요. 해가 딱 뜨고 잠에 딱 깨면 굉장히 이성적이게 됩니다.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왠지 못 이룰 것 같아. 목표를 낮춥니다. 감성적일 때.
내가 내일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심취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환상이 좀 있을 때 빨리빨리 적어놔야 돼요. 목표를. 내일 몇 명 만나겠다. 내일 몇 명에게 뭐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해야겠다. 몇 명에게 같이 회장님 강의 한 편 보자. 이런 말을 몇 마디를 꺼내겠다. 이 말을 시도하는 거는 실패가 없다고 했죠. 행동이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기 전날 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적은 걸요, 스폰서님께 웬만하면 카톡을 좀 보내주세요. 스폰서님, 저 내일 이렇게 하루를 보낼 건데 이거 내일 반드시 이룰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면 나 혼자 없었던 일처럼 싹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놔야지 스폰서가 그래요, 그 어제 하겠다고 했던 거 그래, 대단한 목표를 세우셨던데 그거 하셨나요? 또 물어봤는데 절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스폰서님 저 절반이라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훌륭한 거죠. 목표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달성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목표 자체가 없으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거를 말로 발표를 안 하면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말로 내뱉는 것과 안 내뱉는 것 차이는 과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험 많이 보셨죠? TV에서 물 막 변하고 이런 거, 물 입자 변하고 눈 결정체 변하고 이런 것들요. 내 말이요, 우주 모든 기운에게 받쳐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야 가까운 사물부터 시작해서 그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 한 명한테라도 내가 내일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카톡으로 캡처해서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멘트를 좀 빨리 했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공하시고 싶다면 이거를 꼭 실천하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힌트, 핵심적인 내용 이런 거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다른 라인 분들이 엿듣고 따라하는 분들은 또 그걸 잘 따라해서 성공하는 분인데요. 아무리 자세하게 귀에 쏙쏙 넣어주고 싶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메시지 내용이기 때문에 또 소중함을 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샘플을 체험하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기초부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VOD를 함께 보는 거, 매일 한 명씩이랑 같이 봐야 돼요. 이걸 목표로 정하셔야 돼요. 회장님 강의 1시간짜리 있죠. 그거를 퇴근한 분 시간 맞춰갖고 가서 꼭 한 번씩 보면 좋겠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다른 거는 뭐 수당 좀 들어가고 뭐 조금 뭐 정성을 막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많이 만나도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확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회장님의 강의를 한 편을 같이 보는 거, 여기서 같이라는 말 절대 빼먹지 말고요, 같이 앉아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시간을 진득하게 다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를 전달하는 일인데 열심히 해도 그 가치라는 것이 전달 안 되면 어차피 도루묵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뭐 그 사람에게 뭐 고객 관리를 하고 신뢰를 얻고 뭐 하는 많은 과정들이요, 결과적으로 가치를 보여주는 이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설명력으로는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 바꿀 수 없어요. 회장님의 그 강의 한 편이 사람을 바꿉니다. 물론 안 바뀐 사람도 있겠죠. 바뀐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1번, 2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제 3번, 4번, 5번, 6번, 8번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명단 작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이어서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공유, 이거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모든 강의가 안 중요한 강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는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상수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게 오늘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피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용기 내어 도전하는 게 정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피치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빨리 손 들고 스피치를 해주셔야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그 스피치 하실 분 크게 이름 호명하시고 스피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하고 비슷하게 저희 아이들도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생 시나리오를 적을 때 저희 아이들이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진짜 저희 부부의 노후, 그리고 부모님의 진짜 그 용돈이 아닌 생활비를 드리고 싶어갖고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하다 보면은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가 중요하고, 저도 진짜 일일 목표를 매일 적어서 그 스폰서님께 공유하고 있거든요. 저도 저 자신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진짜 알려야지 제가 행동이 움직이고 말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저도 빨리 장기에서 3년 안에 리더산에 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 사장님, 정말 그 시스템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또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공도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도 스피치 하시면 됩니다. 크게 호명해 주세요. 또 그러면 제가 누가 웃고 있는지 제가 봅니다. 네, 정윤숙 팀장님.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열심히 애터미 알리는 정현숙입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스피치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그 장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알리고 뛰고 있는데, 정말 장기 목표, 이런 부분, 중기 목표, 단기 목표가 이런 말들이 한참 몇 번을 들었는데 너무 요즘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도 이제 저 3월 하반기에 김성희 팀장님을 팀장 진행하면서 한쪽 매출이 150이라는 매출이 뜨는 순간 150대 150이라는 게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생각의 크기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기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1일 목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1일 목표.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고, 정말 그 일지를 적는다는 게 그냥 말만 뭐 1일 목표를 할 거라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게 3년 안에 장기 목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하루하루 계획 세워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고, 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인숙 팀장님,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의 내용도 또 달리 들리고 또 내가 변화하는 게 또 스스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날인 날이만큼 한 분에게 더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또 한 분 용기 내어 스피치 하실 분 계시나요? 박옥순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랑이 국장 박옥순입니다. 짜자잔짠. 네, 이상수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말 꼭 집어주듯이 강의를 풀어줬잖아, 그죠? 근데 아무리 잘 풀어줘도 우리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오늘도 또 성장하고 안 하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 설정부터 결단 결의까지 정말 이야기를 꼼꼼하게 했었잖아, 그죠? 했는데 우리가 몇 년서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 듣고 또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은, 정말 이거는 스폰서가 잘하는 걸 잘할 것도 바랄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잘해야 되는데 이거 바랄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사장님 각자가 오늘 강의를 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낸다라면 모든 파트너가 다 복제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강의 잘한다 해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실천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면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런 시간에 오늘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들으면서 평상시에도 강의를 듣는 태도가 아주 좋지만은 오늘은 카메라를 많이 켜시고 다른 날보다 또 더 막 이렇게 활발한 게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는 거는 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알아들었는 걸 가지고 내일부터 현장에 실천 행동을 하면서 정말 내가 실천부터 먼저 하자. 누구 잘하기 바라지 말고 나부터 한다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보고 복제를 하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먼저 또 업무 일지를 더 상세하게 해보자.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파트너를 해라 하는 것도 아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완벽하게 해서 스폰서님들한테 상담을 받자. 국장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국장이라고 이거는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반성을 하면서 내일부터 바꾸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수 국장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오늘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점검을 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또 그 점검을 하면서 결단했는 부분이 있고 진짜 내일부터 또 잘하면 됩니다. 모두 그 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들은 걸로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아까 강의를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 그 회장님 강의를 꼭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모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정말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모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네. 본부장님.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딱 네네. 집어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스피치 좀 시켜주실 거죠? 네네. 예, 오늘 제가 신규 입장에서 들어봤거든요. 예, 오늘 제가 멘토도 했지만 그 카톡에다가 오늘 강의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획이 잡히지 않는다라면 실제로 사업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한테도 강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우리가 매번 강의를 듣고 있지만 국장님도 우리 박국수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장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오늘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는 시작만 다시 하면 되거든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라고 했어요? 인생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정말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수국장님과 똑같이 우리 아이한테 나는 5천만 원짜리 상수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어려운 일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행할 때는 좀 어려운 감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내가 얻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를 적어봐라. 적어서 벽에 붙여라. 저도 지금 앞에 붙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간절한 거,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주위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꼭 찾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듣고 실제로 20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10분, 20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강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강의에서 첫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저는 내 인생을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 강의 한 편이 제 인생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9년 동안 이 강의를 들려주고 회장님의 미래가치 1시간 3분짜리 있죠. 3분인가 5분인가. 그 강의를 지금까지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9년 동안 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열정을 가졌던 거 있잖아요. 원동력을 가졌던 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고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같이 살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옛날에 사업했던 게 너무나 지금 막 이렇게 저는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고요.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메모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초대를 하시면요. 균형 잡힌 삶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요. 정말 듣게 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듣게 하셔야 돼요. 석세스 아카데미 우리 오프라인 할 때는요. 이 강의에서 다 깨졌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에 초대하는 게 약하잖아요. 줌이나. 그죠? 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의 한 편 들려주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 이거 한 번 더 듣고 여러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요.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장기 중기를 정해놓고 리더스 클럽을 저는 2년 6개월 만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스 클럽 들어갈 계획을 잡아놓고 우리 정현수 팀장님 배우고 싶대 이런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쉽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경험을 하고 나면 쉬워요. 네, 이 부분.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행동 목표를 이루는 팀으로 여러분들이 복제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행동 목표 있잖아요. 아까 쭉 적어줬는 거. 그럼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좀 강력하게 주장해야겠다. 이거는 해야겠다. 이러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 적어가지고요. 나부터, 우리 국장님들부터, 팀장님들부터 정말 다시 업물지를 적으면서 업물지는 뭐 한다고 했어요? 나를 점검한다. 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거다. 스폰서에 상담을 하는 거다. 스폰서의 후원을 받는 거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했던 결과가 없고 과정이 없는데 스폰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내 고객을 어떻게 후속 관리하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행동 목표 적는 거, 내일 할 거를 오늘 적는 거. 아까 했잖아요. 열정 받고 내가 감동이 있고 뭔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적어놓는 그 계획이랑 아침에 일어나서 어영부영 적는 거는 완전 틀리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또 하나. 강의는 지금 준비해라. 국장돼서 어버버버 하지 말고 지금 실수할 수 있을 때 실수해도 이해가 될 때 준비하라고 했는 거. 이 말이 정말 저는 많이 와닿거든요. 여러분들도 와닿았나요? 예,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또 이제 국장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콕콕 집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또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도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내일 또 봐요. 네. 네.